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11호단의 강기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모양의 조각이 있습니다. 자, 이 조각은 저작물일까요? 네, 저작물입니다. 왜 저작물일까요? 작가가 강아지의 모습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상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색을 입혔죠. 그래서 그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조각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작물의 정의를 부분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게 되면 이 저작물의 정의에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인 것, 조금 아까 보셨듯이 어떤 특정한 결과물에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있게 되면 그러면 저작물이 됩니다. 자, 이것을 뭐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간이 자신의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러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게 돼요.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부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저작물이 될 수가 없고요.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내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상 또는 감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그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영역에 있는 것, 그것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었어요. 그러면 그 철학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해야지 문화가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저작물로서 보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상을 표현해낸 그 글, 그것은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저작권법은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작물에서 어떤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그런 측면이죠.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정신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표현을 보호해요.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게 표현인가요? 네,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작성을 하죠. 그 코드, 그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CD를 CD로 복사를 하면 복제고 저작권 침해래요. 근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그 표현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책을 전체를 복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 전체를 복사를 하게 되면 그 표현이 전체적으로 복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표현을 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창작성이 무엇일까요? 일단 특허법의 진보성과는 그 정도가 달라요. 진보성이라는 것은 그 전에 기술보다 발명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그런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해요. 그런데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의 창작성은 그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창작성이 뭔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의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치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개성이 들어있으면 된다.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정도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저작물로서 성립이 되는 거죠. 완전히 딱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옮겨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그 수준이, 창작의 수준이 낮더라도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디즈니 만화 영화 속의 달마시안, 자 이거죠, 이거. 자, 이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여기서 보시는 달마시안, 이 모습은 실제 달마시안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단순해 보이지만 마치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작가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훌륭한 창작이고 그래서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달마시안의 모습을 이렇게 옷에 나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려 넣은 거예요. 예, 그려 넣어서 이것을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달마시안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거의 그대로 표현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이거를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라고 합니다. 복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저작물을 그냥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용한 것이 되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작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 표현된 것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게 되면 저작물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작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